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근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제가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추석인데요. 제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저 멀리 서쪽 방향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서울 아산병원 방향입니다. 자,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국의 최고의 정치 명문가 로얄 패밀리 존 F 케네디 가문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1917년에 출생해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되셨는데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입니다. 자, 존 F 케네디 가문을 미국에서는 로얄 패밀리라고 칭하는데요.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버지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업으로 성공을 하시기도 했고요. 정치로도 성공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남 5녀의 자녀를 두셨는데요. 그 중에 아들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로 작심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금융업, 그 다음에 주류 수입업, 또 부동산업 등으로 엄청난 재산을 확보하신 분이고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주영 미국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들 4남 5녀의 자녀 중에 아들들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대통령 수업을 해 나가신 분이고요.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께서도 아들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아들들을 토론을 시켰었습니다. 자, 신문을 미리 보게 한 다음에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식사할 때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러한 토론 문화가 몸에 배이도록 습관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나중에 1960년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상대당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출마를 해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TV 토론이 열린 게 바로 제35대 대통령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될 때입니다. 그 전에는 TV가 없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됐던 1960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개최됐었습니다. 요즘이야 TV 토론이 자연스러운 선거 문화인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TV 토론이 지금부터 64년 전인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TV 토론이 처음 개최가 됐었습니다. 자, 현재 서울 올림픽 파크텔 근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들 사남 오녀 형제 자매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 F 케네디 가문은 로얄 패밀리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유한 집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말 가족사는 비극으로 점철이 됐었죠. 자,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사남 오녀의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아들인데요. 장남이 이름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이름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다 보니까 장남의 이름은 그 뒤에다 주니어만 붙였습니다. 주니어. 그래서 장남 이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보다 2살 많은데요. 1915년 출생이고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도 대통령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장남이 전투기, 폭격기 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국이 성공을 했고, 그로부터 2달 반쯤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연합군에 의해서 수복이 되는데요. 독일 점령 4년 3개월 만에 프랑스의 파리,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의 파리가 독일군 점령 4년 3개월을 마치고 결국은 연합국에 의해서 수복, 탈환이 됩니다. 그 파리가 수복됐던 1944년 8월 25일인데요. 그보다 딱 13일 앞선 1944년 8월 12일에 장남이었던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냐면요.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성공했지만 그로부터 파리 탈환까지는 2달 반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파리가 탈환이 되는데 그보다 13일 앞선 시점에 장남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는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영국에서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출격한 장남이 조종을 하는 그 폭격기가 영불해협, 도보해협이죠. 영국의 도보항과 프랑스의 깔레항을 연결하는 해협을 33km 길이의 도보해협, 다른 말로 영불해협이라 하는데요. 영국에서 폭격기가 출발을 해서 독일 점령하에 있는 프랑스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폭격기, 전투기들은 공중전을 펼치는 기종이 전투기고요. 폭격기는 폭약을 싣고 가서 적진에 투하하는 게 폭격기의 임무인데요. 장남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는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프로디테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고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이 비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 미의 여신 이름을 딴 아프로디테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요. 자,
영국에서 출격한 폭격기가 독일 점령하에 있는 프랑스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투하되기 몇 분 전에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폭격기는 그대로 자동 비행을 하면서 목표 지점에 가서 폭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무려 폭탄을 9,600톤 정도입니다. 대략 9,600kg, 9,600kg이기 때문에 대략 10톤에 가깝죠. 10톤에 가까운 폭약을 싣고 영국을 출발해서 프랑스 상공에 도달했는데요. 도달하기 전에 프랑스 상공, 독일 점령하에 있는, 자,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폭격기가 영국을 출발해서 프랑스에 프랑스 상공에 진입한 다음에 조종사가 탈출한 다음에 폭격기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영불해협 상공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장치가 잘못됐던 거죠. 폭약이 예정대로라면 영국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상공에 진입을 해서 그 9,600kg, 약 10톤에 가까운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미리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불해협 상공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 장남은 그 낙하산으로 탈출하기 전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폭사가 돼가지고 영불해협 상공에서 산화해 버렸습니다. 시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독일 점령하에서 프랑스 파리가 수복되기 13일 전인 1944년 8월 12일 날입니다. 그렇게 장남은 정말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원래 장남이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 참전했을 때 의무 복무를 마치고 미리 제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무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무를 한 상황에서 그렇게 폭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남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바로 차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선에 참전합니다. 형인 장남은 유럽 전선에 참전해서 폭사가 됐는데요. 반면에 차남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해 가지고 해군 장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형 함정을 타고 이동하다가 일본의 대형 함정과 충돌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는 크게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 그래서 나중에 허리 대수술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장남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참전해서 전사를 했고, 차남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인 43세에
당선됩니다. 그게 1960년 제35대 대통령 선거에서 만 43세의 나이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존 F 케네디가 헌정사상 최연소 43세입니다.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 젊은 42세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1901년 9월 14일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게 1901년 9월 14일인데요. 그때 승계할 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그것은 승계 대통령이고요. 반면에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는 그보다 한 살 많은 1960년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임기가 1961년 1월 20일에 시작이 돼서 임기를 2년 10개월 수행한 상황에서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살아 계실 때 다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는 1969년에 사망을 합니다. 1969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아들들의 그런 죽음을 다 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아들이 1944년 8월 12일 도보해협, 영불해협 상공에서 폭격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첫째 아들, 즉 장남이 사망하고요. 둘째 아들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삼남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존 F 케네디의 형제 자매는 사남 5녀입니다. 사남 5녀인데요. 그래서 첫째가 장남, 둘째가 차남이고 지금까지 장남과 차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가 바로 삼남입니다. 삼남인데요. 삼남이 바로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연방 상원 의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무장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가 1968년 6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총을 맞고 다음날 6월 6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암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 4월 4일에 암살이 되고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1968년 6월 5일에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첫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암살이 됩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 암살이 돼버립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을 아버지는 고통 속에 겪었던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1968년 6월 5일에 암살이 되고 다음날 6월 6일날 사망했는데요. 그 이듬해인 1969년에 바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세 번째 자녀가 이제 장녀죠. 장녀는 또 어떤 비극이 있냐면요. 태어났을 때부터 저기 횡단보도 신호가 좀 오래 걸리니까 좀 한번 뛰어가 볼까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저기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남 5녀 중에 세 번째 자녀가 바로 장녀인데요. 장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지적 장애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전두엽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장녀에 대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장녀에 대해서 전두엽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지능이었는데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2살짜리 지능으로 오히려 지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자매 사남 5녀 중에 셋째에 해당되는 장녀였습니다. 장녀. 태어났을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길 목적으로 전두엽 절제 수술을 했지만 잘못돼 가지고 수술 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지능이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2살짜리 지능으로 더 악화돼 버려 가지고 평생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행기 사고로, 네 번째 자녀가 차녀죠. 네 번째 차녀는 비행기 사고로 추락사를 합니다. 네 번째 자녀인 차녀는 비행기 사고로 추락하고요. 다섯 번째 자녀가 또 이제 삼녀죠. 세 번째 딸인데요. 다섯 번째 자녀가 바로 세 번째 딸. 이분은 그분의 이제 사위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고 너무나도 유명한 코만도 등의 영화에 출연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분이 바로 다섯 번째 자녀인 세 번째 딸의 사위였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 사남 5녀 중에 다섯 번째가 이제 세 번째 딸인데요. 그분의 전 사위가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녀는 네 번째 딸이죠. 여섯 번째 자녀가 바로 네 번째 딸인데요. 자, 이분은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이혼을 하신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녀가 바로 세 번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8년 6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녀가 바로 또 이제 막내 딸인데요. 다섯 번째 딸인 거죠. 여덟 번째 자녀가 다섯 번째 딸, 즉 막내 딸인데요. 이분은 아일랜드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아일랜드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막내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이죠. 에드워드 케네디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또 스캔들이 있습니다. 스캔들. 자, 아홉 번째 자녀가 막내 자녀인데요. 아홉 번째 자녀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인 거죠. 네 번째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 연방 상원 의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비서와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다가 여비서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롯데월드타워 와서 도착했기 때문에 한번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자, 이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저쪽도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자 킹크랩입니다. 자, 킹크랩. 자, 모형이죠, 모형. 자, 이쪽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저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공간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랑 자, 이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조형물입니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도 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도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조형물이 또 보입니다. 자, 올해 이게 10번째 행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10번째 행사. 필립 콜버트라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가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러한 조형물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롯데월드타워 동쪽에 이런 구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구역에 이처럼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필립 콜버트가 이러한 전 세계 순회를 하면서 이러한 조형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 이름이 잠깐만요. 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곳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우 동상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 세워져 있는지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곳에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5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책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이름 샤롯데의 이름을 따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하셨습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이라고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롯데그룹의 기업명과 관련된 그 책의 저자가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이기 때문에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약 50m 지점에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정말 웅장합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석 황금 연휴 5일 중에 세 번째 날에 저녁 풍경인데요. 이거 롯데월드타워 앞에는 이러한 미니 연못과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니 연못과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동쪽 약 한 30m 지점에 미니 연못과 테이블이 설치된 구간입니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 중에 마지막 막내가 9번째인데요. 9번째가 이제 5번째 딸인 거죠. 5번째 딸은 5번째 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막내 9번째가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이 에드워드 케네디인데요. 연방 상원 의원을 하기도 했는데 여비서랑 드라이브를 하다가 여비서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비서랑 스캔들이 드러날 게 걱정이 돼서 에드워드 케네디는 그 당시에 연방 상원 의원 신분이었는데요. 한 10시간 이상 경찰에 신고가 늦었습니다. 사고 시간으로부터 10시간 이상 지나서 늦게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스캔들이 일파만파 엄청난 파급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는 자신의 3명의 형들이 다 사망을 해버리는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존 F 케네디 가문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연방 상원 의원 신분이었던 9번째 막내, 즉 5번째 아들에 대해서 4번째 아들이죠. 4번째 아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었는데요. 그 스캔들 때문에 결국은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여기 아까 조형물이 그 이름이 뭐냐면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아까 킹크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립 콜버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필립 콜버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한 글로벌 아트 스타입니다.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의 바닷가에서 마주한 랍스터에 매료된 작가는 이 캐릭터를 자신의 예술적 자아로서 작품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징적인 랍스터에 자신의 철학과 열정을 더해 유쾌하고 상상력 넘치는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갑니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랍스터의 끊임없는 도전과 여정을 통해 그는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랍스터 원더랜드입니다. 랍스터. 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 원더랜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랍스터 원더랜드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랍스터 원더랜드. 자,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자, 곰으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의 사남 5녀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막내였던 네 번째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 그 여비서와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200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는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추석 한가위 황금 연휴 5일 중에 오늘이 세 번째 날 저녁인데요. 수많은 분들이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천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16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16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 어제 그제는 계속 한가위 보름달이 돼 가고 있는 달의 형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구름 낀 날씨여 가지고 달의 형상이 안 보입니다. 현재 시각은 9시 2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38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한 43분 정도 촬영하면 이게 자동으로 파일이 새로운 파일로 형성되니까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앞으로 한 3, 4분 내에 끝내가지고 한 개의 파일로만 만들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의 최고의 정치 명문가 로얄 패밀리인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사남 5녀의 형제 자매들에 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가족사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남 5녀의 형제 자매들 순서대로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장남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1944년 8월 12일 날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에서 영불해협 상공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아프로디테 작전 수행 중에 폭사해버리는 비극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차남 존 F 케네디고 1960년 미국의 최연소 당선 대통령인 43세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임기를 2년 10개월 수행하다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가 바로 장녀인데요. 평생 정신병원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네 번째 자녀가 이제 차녀인데
이분은 비행기 사고로 추락사를 하셨고요. 다섯 번째 자녀가 삼녀인데요. 이분은 그 전 사위가 다섯 번째 자녀인 삼녀의 전 사위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녀가 이제 사녀인데요. 사녀는 이제 뭐 평범한 분이었는데 이혼을 하신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녀가 바로 세 번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고 1968년 6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녀가 바로 다섯 번째 딸이죠. 이분은 아일랜드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녀가 바로 네 번째 아들인데요. 이분은 에드워드 케네디로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지만 여비서와 스캔들로 정치 생명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 F 케네디 미국의 35대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 4남 5녀의 그러한 간단한 그 인생 역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정치 명문가 로열 패밀리지만은 정말 가족사를 보면 비극적인 가족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의 아들도 1999년에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가족사입니다. 그래서 로열 패밀리이긴 하지만 케네디가의 저주다 그러한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호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저기 랍스터 조형물 보이시죠?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랍스터 조형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랍스터 조형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16일까지 22년 6개월 16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가위 황금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